그래서 채팅방에 지금 다 거거거거 올려주셨고, 그리고 공지사항 보시면은 이 공지사항에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자료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밑에 쭉 내려서 보시면 거래 여기 있죠. 거래대금, 단기 공략주, 공략비법 이렇게 해서 요 기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VVIP 방은 가끔씩 이게 컴퓨터가 맹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래. 왜 전송이 안 될까요 이게? 어찌됐건 쉬운 알배 선생님 또 이렇게 거래대금 자료 그리고 일단 요거 다시 끄고 VVIP방 뭐가 문제일까요? 없애고 그냥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렸고요. 내일장 공략주 기준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6개 방이 이제 다 형성이 돼 있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 진행을 하고 내일장 공략주의 저 기준 거래량의 의미가 무엇일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영상 교육 자료까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동영상 교육 자료는 이렇게 2시간짜리 자료를 드리는데 어떤 자료냐면은 새로 오신 분들은 못 보셨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자료에 이제 이런 부분 설정을 해놨고요. 요거를 2시간 분량을 드릴 거예요. 파일 하나당 뭐 한 5분, 10분, 20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 자료는 이렇게 드릴 거고 교재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동영상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 계속. 그래서 요 설명 부분 보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1 방과 07번 방 두 군데는 요 자료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드리고요. 최근에 우리 방은 조금 사실 그닥 재미가 없었어요. 주력주들도 그렇고 또 고점에서 차익 실현 잘하고도 재편입에 대해서 조금 섣부르게 윤정두가 설정 범위를 또 잡아들여서 재편입 기준에서 좀 낭패를 본 경우도 있고 또 시장 자체의 기준에 주력주들의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주들의 흐름이 좀 제한적인 기준에서 좀 버거움이 형성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야간 교육을 통해서 이제 내일장의 종목군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거래가 이제 좀 둔화돼 있었는데 예? 종목별로 하나하나씩 볼까요? 그냥 옆으로 당겨놓고 이 종목군들을 하나하나씩 설정해서 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종목군들도 봐야 되니까 좀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거부터 설명을 지금 해놓을게요. 이거부터 뭐냐면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고 인물 검색이 나오니까 여기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든 아니면 밑으로 내리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로 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데 요거 이제 마케팅을 거의 안 한 상태의 기준에 두 분이 올리자마자 바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한 2-3달 만에 다시 오픈을 해드리는 거죠. 2달? 2달인가요? 하여간에 오래간만에 다시 오픈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전화하셔서 지금 야간에 전화하셔도 돼요. 야간에 전화하셔서 자산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VVIP 방으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VIP 문자 그리고 카톡 방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그래서 8명 마감되고 나면은 이 상품 다시 막아놓고 그리고 나서 교육 상품을 4월 달에 지금 오픈을 할까 고민 중에 있어요. 참조하시고 자 그럼 종목별로 이제 하나하나 기준 잡아서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설정해드린 두산중공업의 기준점 왜 들여다보고 왜 들어가는지 뭐 아시는 것처럼 원전 관련된 내용이 다 있어요. 어? 뭐 두산중공업 원전 관련 내용의 이슈 부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제 2021년 5월 말부터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방미하셨을 때 그 기준에 아이고 큰일 났다. 그 기준에 일단은 어찌됐건 미국 쪽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민주당 쪽이 미국의 민주당 쪽이 친환경이잖아요. 진보, 친환경 쪽의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세를 부과를 하죠. 지금 이제 뭐 탄소 배출권인가요? 뭐 그거에 대해서도 규정 잡아서 그 환경 부분에 문제가 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세금이나 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해놓은 상태고 정책을 이렇게 꾸려놓은 상태고 공화당 정부가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경우에는 야 환경세가 무슨 상관이 있어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면 어때 그러니까 개발해 원유든 석탄이든 개발해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환경세를 폐지해 주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가의 강세라든가 방산업체 뭐 친환경보다는 전통 에너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미국 쪽에 이제 그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서 민주당이 들어오면서 친환경적인 부분도 다시 돌려졌어요. 거기에 이제 원전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불거진 상태가 되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의 원전 관련해서 한국전력도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쓰지 못하게 하게 됨으로써 이제 한전도 피해를 많이 보게 됐죠. 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조사를 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원전 관련된 내용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 당시 기준에 원전 때문에만 움직였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또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의 합병, 또 여러 가지 그밖에 이유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진짜 뭐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주식 수도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뭐 합병에 대한 물량도 있고 여러 가지 유상에 대한 비중도 있었고 유상증자. 그래 결론적으로는 요 기준이 이제 어찌 됐건 간에 원전에 관련된 내용이 있음으로써 단기간에 더블 이상의 수익이 나고 시가총액 저 당시에 13조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게. 근데 지금은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서 주가가 밀렸어도 지금 12조 원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이제 원전 관련된 내용은 우리나라 정부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부분 자체도 보수가 들어오면서 원전에 대해서는 앞전 민주 진보 쪽에서의 정책을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 사용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전을 어찌됐건 새로운 정부 들어왔을 때 원전을 다시 사용하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윤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그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두산중공업 쪽이 아니라 한국전력 쪽의 기준이 맞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거고, 한국전력 쪽이 그쪽은 이제 원전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적이 개선이 되죠. 전기요금은 당연히 올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제 전기요금 올리고 그리고 원전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재료 비용이 감소가 되고, 그럼 당연히 이제 실적 부분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은 이제 한국전력 쪽으로 보고 우리는 그쪽의 비중을 주력으로 채워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이나 이런 쪽의 기준은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산중공업은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짜리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노선의 기준은 이 그 두산중공업을 들여다보고 사실은 뭐 후행성이지만 요자락에서 정리가 끝났어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 거래가 둔화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인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고 요 갭에 대한 부분을 일정 범위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 기준에 요자락 정도를 좀 돌려주면 좋겠는데 저자락을 못 돌리거나 혹은 2만 원이 흔들리거나 하면은
그때 이제 비중을 축소할 것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거래량이 수반된 기준의 설정 범위 요 자락에서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실상은 손실 부분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뭐 대박 났어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 또 매매가 이제 좀 원활하신 분들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거래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일정 범위의 이제 손실폭 기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기준에 이제 그 두산중공업의 요 갭을 다 메꾸는 자락까지 들고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마지노선 범위를 2만 원 그리고 돌려주면 이왕이면 저 꼬리 윗부분으로 좀 돌려줘라. 또 더 긍정적이면 이제 요 부분 절반까지 또 돌려주면 가장 좋죠.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당연히 이 OMA를 부딪혀줘야 되는데 앞전 거래량이 월등했다라고 하더라도 부딪혀줘야 되는데 내일 하루 거래 가지고는 저걸 부딪힐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내일 하루에 뭐 3천만 주씩 터질 수는 없으니까. 뭐 터지려면 터져요. 1조 원 이상도 거래가 터지니까. 그렇지만은 시간의 변동 그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좀 무리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시간 내에서 일정 범위 1%대 가격 반발력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그 소폭의 갭상승과 함께 특별한 새벽 시간에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일정 범위의 갭상승과 함께 거래를 수반하고 돌릴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두산중공업의 기본적인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은 당연히 2천억을 넘기는 게 당연한 건데 원체 지금 이제 거래가 둔화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주의 기준을 설정하고 1차적으로 기본적인 가격 반발력을 기준 잡을 때 1,000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2천억 원의 기준점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초가 대비해서 대략 한 7% 정도의 등락 범위는 나올 수 있다. 최소. 시초가 대비 7%. 그러니까 내일 살짝 갭상승 나서 뭐 2% 전후에서 시작이 된다면 10% 수준까지는 들어올릴 수 있다. 2천억 원의 거래대금, 그러니까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과 양봉이 나오게 됐을 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게 됐을 때,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밀려 내려가게 됐을 때는 일단은 최근에 그 저점 부분 2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변동성 종목으로 안 올리려고 했는데 시간에서 일단 거래가 일부 수반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의 거래대금 5위예요. 시간의 거래대금 5위에 1.7% 움직였고 25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25만 주의 3분의 1 정도가 동시효과 거래량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한 8만 주에서 10만 주 정도 동시효과의 거래니까 체결될 것 같아요. 그 흐름만 조금만 잘 이해나가면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대금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1,000만 주의 기준이 조금 전에 나눠드린 이제 그 자료 내용 중에 보시면 이렇게 시간별 기준 거래량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주의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린 자료 내용에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종목 밑에 보시면. 그리고 오늘 이제 대한전선 배울 때 복귀 교육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주의 기준이다. 뭐 100만 주로 할게요. 100만 주의 기준이다. 그럼 9시 10분까지 10%, 9시 30분까지 20%, 10시까지 30%의 거래가 수반되고 삿바형의 양봉, 꼬리가 거의 없는 양봉이 형성되면 된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100만 주, 예를 들어서 100만 주의 경우이고 우리는 2천억 수준을 기준을 잡는다. 물론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1,000억, 그리고 1,000억 미만이어도 돼요. 요즘은 이제 거래가 다시 둔화돼서 하루에 유가증권 시장에 한 15조 원, 그리고 뭐 한 12조 원 이렇게 거래 형성되는데 그렇다면은 뭐 1,000억 정도의 거래대금만 터져도 순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위라는 건 20위 전후 정도에 놓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2천억 정도는 터져줘야 전체 시장의 거래가 터질 때에도 22위 전후에 놓여지는 거래대금으로 형성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2천억을 잡아드리는 거고 일동제약이라든가 오늘 상한가 간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 거래대금 월등히 뛰어넘죠. 일동제약은 뭐 1조씩 그 이상으로도 또 대한전선 같은 경우 오늘 4,900억인가요? 그래서 2천억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천억을 넘길 때는
이길 거래대금 기준에 오늘 거래대금의 80% 정도. 근데 2천억을 넘긴 수준이 아니라 월등히 거래대금이 높다라고 할 경우에는 적절한 시장에서 순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적절한 거래대금 정도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더 깊이 있는 그 내용은 대한전선 할 때도 보고 그리고 나눠드린 거래량 거래대금의 자료에서 보셔도 충분히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 뭐 자료 화면을 지금 다시금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 조금 전에 이제 링크는 올려드렸고 보통도 이제 올려드리면 잘 안 보시려고 그러는데 요거거든요. 이게 몇 분 안 돼요. 9시간짜리 압축해가지고 요 반팔 티셔츠 입고 한 12분인가 녹화를 해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양복 입고 한 게 한 10, 그렇게 되면 한 18분, 20분 정도 양복 입고 또 설명을 한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설명도 같겠죠. 근데 두 가지를 다 들어보시면서 한번 기준을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꼭 참조하셔서 기준 잡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두산중공업은 그런 맥락에서 들여다본다. 주봉에서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 갭을 훼손시키지 않고 윗부분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쳐다보고 있는데 내일 거래가 수반되어져서 전주 거래 정도만 수반되어지고 꼬리 달고 일봉상에 양봉으로 나와주면은 추세의 흐름을 좀 더 보고 또 내일 당장의 변동성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손절도 비중 축소도 심각히 고려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을 올려드렸어요. 이 종목의 순서는 시가총액 기준의 순서예요. 이 5종목 내에서의 시가총액 순위. 그래서 두산중공업 12조 3천억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은 2조 3천억. 상한가 가서 2조 3천억이에요. 대한전선. 그래서 대한전선 기준의 흐름. 얘는요 사실은 보세요. 월봉의 기준에 오늘 거래가 이제 터져서 그나마도 이 정도 형성이 된 거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하루 거래량 가지고 전체 거래량의 수반 범위를 형성을 했으니까. 일봉도 보세요. 평상시 거래 대비해서 전혀. 다만 이제 이 일봉 기준의 이 앞전 거래 기준을 본다면 비이성적인 이동 변동성이 나올 때 기준의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죠. 그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확대될 수 있어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오른 걸 왜 들여보냐가 아니고 거래량 거래대금만 기준을 잘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푸른희망 선생님께서 이제 두산중공업에 지금 이제 우선주하고 뭐 그 권리행사 부분의 물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그 제도 부분은 이제 잘 몰라요. 증권사 직원분들보다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푸른희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을 수는 있어요. 본주 주가를 이제 좀 누른다, 인위적으로 눌렀다라기보다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의 물량이 뭐 출하돼서 눌려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전혀 말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두산중공업의 전체적인 뭐 펀드멘탈의 변화라든가 추이의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래 어찌됐건 뭐 시간에서 일부라도 많은 거래량은 아닙니다. 사실은 25만 주가 월등한 거래량은 아닙니다만 돌려놨기 때문에 내일 한번 그럼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참 말 같지도 않은 상한가가 나왔어요. 사실은 지금 또 웃기는 게 상장일이 3월 30일이었어요. 유상증자 배정 물량이 0.45 0.45 야 발행가 1260원짜리.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속단 편으로 연락이 두들겨 맞고 물량 출하돼갖고 막 깨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뭐 이슈가 불거졌든 뭐가 됐든 어쨌든 뭐 세게 들어올리는 흐름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480만 주 샀네 이런 건 의미 없어요. 480만 주 해봐야 12조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물량이 12조 4,400억 4,400억이라 12조 4,400만 주짜리 종목이라서 1%가 1,200만 주예요. 1%가. 그러면 500만 주 수준이니까 0.5
500만 주라고 치면 0.4% 수준? 0.4% 수준 가지고 상한가를 만든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면이 크고요. 뭐 수급 대비 심리적인 면이 또 크고, 또 이슈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심리적인 부분, 펀더멘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제 대한전선의 기준점 다시 또 오늘 편입할 수 있었는 날을 들여다보겠는데, 하여간은 뭐 여러 가지 뉴스 내용, 뭐 한진칼 호반 건설 쪽에서 이제 한진칼 지분 인수한 거, 대주주로 등극된 거 2대주주인가요? 그리고 또 구리 가격의 강세, 여러 가지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래서 갔다라는 명분을 갖다 붙이는데 그 명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흐름에서는 앞전에 저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뭐 하루 이틀 쉬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막연하게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점을 명확히 잡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 얼마예요? 4,90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터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5천억 잡고 5천억에 80%는 얼마예요? 58에서 40, 4천억이잖아요. 4,900억에 80%면 얼마? 4천억만 터지면 된다. 그러면 지금 1,850원이기 때문에 이 주가에서 만약에 2억 주가 터지면 주가 어떻게 돼요?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나오죠. 매물이 터져서 2억 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매물이 2억 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뺑뺑이 돌리면서 밑으로 까고 내려가는 경우도 없어요.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2억 주가 터진다는 거는 대부분의 확률의 기준에서 윗방향이라는 거예요. 뭐 2억 주가 터질지 안 터질지 모릅니다. 다만 터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거래대금은 4천억을 넘긴다고 보는 게 맞죠. 2억 주가 터지면 대략적으로 2천원은 넘깁니다. 그러면 4천억 이상이 되죠. 그러면 앞전 오늘의 거래대금의 80%. 그래서 거래량 부분이 예를 들면 이 종목의 오늘 거래 평균 단가가 1,718원이라고 나와요. 1,718원. 뭐 예를 들어서 1,718원이면은 오늘 기준에 요자락이 되겠죠. 1,718원, 1,720원. 그럼 요 정도 위치란 말이에요. 요 정도. 저 꼭대기에 있는 위치가 아니라. 그래서 1,718원, 1,720원 곱하기 오늘 2억 8,500만 주 해줘서 거래대금이 4,90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주가가 거래대금이 터지면 더 위로 올라가는데 2,800억, 2,800만 주가 터지면 오늘 거래대금보다 월등히 높잖아요. 그렇게까지 터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상한가 가지면 좋지만 내일 상한가 가라 이 기준이 아니라 변동성의 기준이 그럼 최소 7% 이상 10% 이상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라서 결론은 기준 거래량 설정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종목 설정은 윤정두가, 기준 거래량 설정도 윤정두가. 그것까지도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료 강좌 부분을 예전에 해놨던 거를 그대로 9시간짜리 110만 원 주고 사셔서 보시는 방법뿐이 없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직 신뢰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보면 돼요. 그냥 신뢰를 가지고 윤정두가 하는 말 믿을 수 있겠어. 거기까지 신뢰가 된다면 그러면 기준 잡아드린 것처럼 2억 주의 양봉의 기준을 잡는다. 2억 주의 양봉.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시까지는 분명히 거래가 터질 겁니다. 오늘 상한가에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럼 얼마? 30%면 6천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꼬리 달린 양봉이냐 혹은 음봉으로 미끄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시까지는 6천만 주 이상은 터진다고 제가 보는 거죠. 근데 10시까지 6천만 주가 터졌는데 꼬리 달리거나 음봉이거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래가 둔화됩니다. 밑으로 밀리면서 거래가 실리질 않아요. 밑으로 밀리면서 막 투매가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둔화돼 버려요. 그러면 이 다음 범위에서부터는 거래가 설정이 안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된다. 안 되면 뭐 기계적으로 거래 터지고 양봉이 나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전선은 상한가 갈 이유가 사실은 월등하지는 않지만 좀 막연하지만 앞전에 작년에 이 비슷한 시기에 이런 변동성의 기준이 나올 수도 있다. 끼가 있다. 그럼 저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억 8,500만 주가 아닌 2억 주만 터져도 된다. 2억 주가 터지면 시초가 대비해서 얼마?
최소 7에서 10% 등락 범위를 볼 수 있다. 그걸 바탕으로 매매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1조 이상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최대 얼마까지 따라붙어요? 개장초 상황에서는 5%까지. 예? 갭상승에 이억주 터지려면 거래 빵빵하게 터져야 되는데 그 정도면 더 오를 것 같은데요. 그럼 최대 10%. 그런데 이게 갭상승 뭐 한 3, 4% 나와버리고 쭉 당기는데요. 쭉 당기면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지겠죠. 그러면 거래대금 우리나라 최상위 오겠죠. 그러면 15%까지도 최대폭 따라붙을 수 있다. 다만 어느 가격대까지 따라붙었던 손절 범위는 명확히 설정을 해야 된다. 편입단가 평균단가 대비 마이너스 3% 조정 시에 전량 손절, 차익 실현 손절 돼 있잖아요. 그죠? 요 기준점만 명확히 지키시면 상한가 종목 잡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전선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잡아드린다. 변동성 또 나올 수 있어요. 보시고 막연히 들어가시면 안 돼요. 대표님 그럼 내일 사라는 거예요? 머리 아프다. 그게 어려우시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입하셔서 문자를 받으셔야죠. 그잖아요. 배워서 뭘 하시기에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일 거래량이 터지면 장중에 전략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SM은 오늘 거래가 터진 상태인데 거래가 터져도 2천억이 안 돼요. 그 SM이 2천억을 넘기는 그 거래량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두 번? 지난해 5월 이후에 두 번? 그죠? 딱 2천억 넘긴 게 없어요. 그렇다고 주가가 못 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뭐 무조건 2천억이 터져야 된다? 아니죠. 그럼 2천억 기준 뭐냐? 얘기했잖아요. 당일 기준의 변동성의 확장. 당일 기준의 변동성의 확장을 위해서는 최소 2천억 이상이 터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일 기준의 변동성의 확장. 결론적으로 이제 당일 기준의 변동성의 확장 부분이 아닌 추세 매매의 기준. 얘는 실적은 좀 더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이슈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때 치고 들어올려 놓은 부분이, 얘는 이제 수급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당시 5월 이후에 방송에 바로 갖고 나왔죠. 왜 그랬냐면은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얘기 나왔던 부분이 이제 CJ도 얘기가 나왔었고, 카카오 얘기가 나왔었고, 네이버 얘기도 나왔었고, 네이버냐 카카오냐. 그 카카오 쪽 얘기 나왔다가 CJ냐 어디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상당히 강세를 띄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 사업 영역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컨텐츠 사업 부분의 확장, 웹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서 그 SM 쪽의 기준에서도 컨텐츠 부분, 그 컨텐츠에 이제 뭐 당연히 가수들의 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싹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진영으로 나뉘어졌죠. 나뉘어져서 이제 어느 업체는 어디 네이버하고 어느 업체는 이제 뭐 카카오하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SM 같은 경우는 매각의 이슈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2,345만 주짜리였거든요. 지금은 2,377만 주입니다. 일단은 2,345만 주에서 콜옵션 행사가 좀 된 물량이 있는데 크게 뭐 증가한 건 아니죠. 어찌됐건 이 당시에 이 기준이 뭐 20% 수준까지 매집해요. 그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면서 JP모건이 지분 신고를 했었고, 또 CS에서도 지분 신고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손바뀜이 나왔어요. 이때는 외국인 위주로 샀는데 지금은 손바뀜이 기관 위주로 손바뀜이 나왔어요. 좀 이따 그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은 어떤 기준을 설정하냐면요. OMA, 20MA, 5일 이동 평균과 20일 이동 평균의 거래량을 수반하고 양봉일 때. 거래량이 이 정도 기준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일 때.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일 때. OMA, 20MA를 넘기고. 변동성 매매라는 거는 당일 기준의 변동이 크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당일 기준의 변동성이 나오려면은 거래대금이 월등히 터져야 되는데, SN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거래대금까지 터지진 않고, 유통 물량도 상당히 잡아갔고, 그래서 적은 물량에도 변동이 확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변동이 크게 나올 때는 뭐
20%대까지 나왔었나요? 볼까요? 이런 때 얼마예요? 12%, 20%도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어찌됐든 응? 그렇게 해서 변동률도 다소 제한적이고 거래 대금도 제한적입니다. 그것만 빼고 나면은 매집도 돼 있고, 그리고 SM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JYP, Y젠터도 똑같은 매집이 돼 있어요. 이 정도 수준에. 응? 그래서 비오프닝 관련해서 엔터주들을 놓고 보실 때 우리는 탑픽을 SM을 잡는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긴 거는 JYP가 이번에는 먼저 넘겼어요. JYP가. 그리고 이제 Y젠터는 수급이 이제 좀 꼬여 있어요. 꼬여 있어서 못 넘겼었고, JYP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 당시 고점, 여기도 거래대금 안 나옵니다. 이 당시 고점 옆에다 놓을게요. 이 당시 고점을 형성할 때 수급이 요 자락이었다고 한다면 저 수급을 넘겼죠. 넘기는 지점에 고점을 못 넘기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고점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JYP 같은 경우에 이 수급이 개선되고 있을 때 당연히 이 자락에서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앞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어때요? 수급을 넘기고 있는데 못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는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형성돼 있었다. 우리는 이제 아쉽게도 하이브를 들어갔어요. 하이브를. 뭐 하이브도 뭐 나쁘진 않고요. 하이브를 어제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SM을 어제부터 들여다본 기준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이전에 SM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요. 근데 이 지금의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1,600억인데 이 1,600억이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에서 최상위에 놓여졌어요.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확장이 되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대금 결코 제한적이거나 나쁘지 않아요.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을 볼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기준도 분봉에서는 앞전 거래량 기준을 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이 정도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데 일주월봉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어디 위치에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요 기준이잖아요. 이번 주 아직 하루가 더 남아있고, 그럼 거래량으로 볼 때는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만큼뿐이 안 터지고도 요만큼의 거래량 수준하고 비슷해요. 내일 하루 또 거래가 더 실리면. 그죠? 거래대금이 있어서는. 그래서 거래량만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을 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OMA, 20MA의 거래량에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 주가 눌림목 나올 땐 거래가 없어요.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SM을 설정한 거는 결론적으로 뭐 비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기준이 하나 있고, 그리고 실적은 뭐 얼등하지는 않습니다. 엔터주들이 실적 그렇게 뭐 긍정적이진 않아요. 성장주로 놓고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것을 인정해주는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뒷받침돼 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데 이것이 내일 거래가 둔화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거래대금이 계속 터져 나오는 흐름이 된다면, 그러면 시장의 전체적인 뭐 기준이 비오프닝주로 쏠림 현상, 뭐 항공이든 여행주든 엔터든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와서의 순환성의 흐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거래대금 터지면서 변동성은요 확장이죠. 왜? 매집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일단은 먼저 설정 범위를 잡아놓은 부분이 뭐 2천억 수준 1,600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기준 거래량은 일단 이렇게 250만 주 1,000억 수준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2천억 수준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진짜 이 정도 터지면 변동성이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거래량이 안 터지면 위에 올려보시면 OMA, 20MA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죠. 언제 사면 될까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패가 되더라도 거래가 터지고 양봉일 때. 그 거래가 터진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전일 대비 20배? 그건 정신 나간 친구들이 하는 얘기고, 거래 OMA, 20MA 넘기고 양봉일 때, OMA, 20MA 넘기고 양봉일 때, OMA, 20MA 넘기고 양봉일 때, 넘기고 양봉일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넘기고 양봉인데 나는 하필이면 고점에 샀다? 가지고 가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추세 매매를 하시는 경우.
주봉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일 때. 월봉으로는요. 월봉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래가 실리고 양봉일 때 그때 따라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 명확히 보시고,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이 이 매매 기준 좀 말고 거래대금의 방금처럼 말씀드린 5MA, 20MA 거래량 터지고 양봉, 그 교육도 공지사항에 보면 하여간 있을 거예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동제약이에요. 일동제약. 그러니까 오늘 조금 이따 다시 볼 거는 대한전선, SM, 일동제약 이렇게 다시 볼 겁니다. 뭐 박셀바이오도 오늘 뭐 장중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KB금융도 뭐 빠르게 한번 볼 겁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대단하죠. 좀 이따도 놓고 보겠지만은 이 거래대금 보세요. 예전으로 따지면 이런 거래대금 없었죠. 뭐 언제 있었어요, 얘가? 없었어요. 없었어. 창사일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지금 수반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0년이었다면 얘는 뭐 푹뚝 nel리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자락에서도 이슈만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슈만 가지고. 아니, 농담이 아니라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뭐나 있어. 개발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도 이제 바이오주들보다는 전통 그래도 제약업체였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의 실적 범위는 이렇게 보시면 여타 바이오주들보단 나아요. 적자인데 그 말고 매출 규모라도 5천억이라도 나오는 거죠. 다른 애들 바이오 애들은 뭐 200억, 300억, 400억 시가총액은 조 단위. 얘도 사실은 1조 7천억에 5,600억이면 얘를 뭐 펀더멘탈로 설명한 적 단 한 번도 없죠. 뉴스만 나오는 거야. 계속 뭐 일본 업체하고 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공시도 제대로 없어요. 공시 없을 거야 아마. 없을걸? 뭐 있어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매출 계약을 했다.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일동제약 박사들 나신 거야. 장중에 보면은 윤정두뿐만 아니라 방송 나온 전문가들이 일동제약. 거기다가 여러분들조차도 일동제약이요. 일본 업체하고요. 아 진짜. 공시 내용 하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들여다 보시는 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못해?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은 어떻게 매매를 해? 카카오 네이버는 어떻게 매매를 해요?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 개판인데 속된 표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매매를 해? 이중잣대를 재면 안 돼요. 결국은 그들에 대해서 추세 매매 내지는 뭐 변동성 매매가 아니더라도 기술적 분석의 매매를 기준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명확해져야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천억을 넘기는 시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12월입니다. 그래서 그 12월 15일자 방송 화면이 있던 거예요. 12월 15일자 뭐 이날이겠죠. 이때 거래가 일부 터졌고,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면 우리는 무조건 들여다본다는 거죠. 주식수가 2,580만 주예요. 그죠? 그럼 요 자락에서 2만 원이면은 얼마였어요? 시가총액 5천억짜리였다는 거예요. 1조 미만이라서 잘 안 봐. 안 보지만 거래가 최상위로 이렇게 터지면 시장에서 4천억, 6천억인데 시장 최상위에 놓여져 있겠죠. 그럴 때 들여다봅니다. 다만 변동성이 확장됐다고 해서 이거 왜 올라? 그러면 똑같이 뭐 코로나 관련된 뭐 먹는 경구 약품 개발한다, 뭐 치료제 개발한다. 이런 내용이 없겠죠. 이때 당시에도. 아니면 뭐 다른 내용이더라도. 결론은 이 조정폭들이 작지는 않아요. 굉장히 깊은 조정입니다. 이 조정폭들이. 그러면 이 조정폭을 피해가는 거는 별게 없다니까요. 일주 월봉 다 똑같아요. 일주 월봉 다. 어떤 거? 거래대금이 안 나와. 거래대금 여기도 없죠. 뭐 거래량으로 보셔도 돼요. 없어. 안 나와. 앞전 거래량의 70% 수준이 안 나옵니다. 앞전 거래량의 70% 수준이면 어디예요? 거래량으로 기준 잡으면 대략 한 이 정도. 1,000만 주씩만 터져도 된다 이거. 1,000만 주씩만. 그래도 뭐 3천억, 4천억, 5천억이 되잖아. 그게 안 나오는 날 왜 들어가냐 이거지. 그게 안 나오는 날 왜 들어가냐는 거야. 그런 거래량이 안 나오는 날 왜 들어가냐. 그런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결론은 잘 보시면요. 2월 3일, 2월 3일, 2월 7일 상한가. 2월 7일 상한가. 그리고 2월 25일 상한가.
100원 모자라 100원 상한가에. 얘도 장중 상한가 찍고 이제 안착은 아니고. 그때 거래대금이 다 터져요. 이날은 상한가를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그나마도 다른 날보다는 뭐 제한적인 거고. 그래도 뭐 3,500원입니다. 얘는요. 안착은 못하고 살짝 밀리고 끝났어요. 근데 살짝 밀리고 끝났을 때 그 다음날 무조건 갭상승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도 100원 모자른 상한가에 시간에서 또 상한가. 다 어때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그죠? 그리고 주봉의 기준에 25일 기준에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샛별형이 떠 있었어요. 샛별형이.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는 뭐가 떠 있어요? 장악형. 장악형이 뜨고 장악 확인형이 뜨고. 장악형이 뜰 때 거래 터져 있어요? 안 터져? 터져 있죠. 그러고 나서 갭상승에 눌림 이후에 다시 확 돌려서. 그리고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5일날 상한가. 보합에서부터 갔어. 그게 훌륭하다는 거지. 보합에서부터 갔어요. 훌륭하다는 거지. 우리가 이럴 때 거래가 일부 이제 수반되는 모습 속에서 요자락에 이제 일단 편입자락을 잡아놨었고 여기서 땡큐했죠. 상한가까지. 예? 그 안랩에서 이제 수익 쭉 내고 눌림목 나왔을 때 기준에 최고점 안랩 차익 실현 이후에 너무 빠르게 재편입해서 낭패를 봤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이제 이 일동제약에서 또 상한가로 상당 부분을 만회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상한가인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상한가 종가로 끝났는데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와요. 마이너스 2.72. 마이너스 2.72. 그러니까 상한가라고 무조건 다 가져가는 게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한다 그랬죠. 그리고 전 거래일에 22.20까지 올라갔는데 요날도 고점 차익 실현 잘하고 조금 빠르게 또 재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냅뒀으면 또 오늘 이렇게 올라왔을 텐데 일단은 잘라냈죠. 결론적으로 오늘은 접근을 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실린 건 좋은데 계속 치고 올라가지를 못해서 또 프로그램은 계속 매도했고. 그럼 내일 기준에 이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주의할 부분은 이평선에 타고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내일도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5일선이 이제 이탈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탈될 수 있단 말이에요. 5일선이 상향되니까 자연스럽게 이탈되면 상향되고 있는 11선까지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오늘 기준에 내일장 공략주에 거래대금 뭐 최상위에 놓여졌으니까 4위니까 거래대금 오늘 기준도 거래가 줄었는데도 거래대금 4위. 내일장에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주린열공 선생님께서 10,000원을 주셨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월화 수요일 날 방송을 못 해드리고 몸도 좀 안 좋아서 장중 방송만 좀 겨우겨우 했는데 오늘도 좀 쉬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약간 새소리 나죠 아직도.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이거 엄지척 지금 76분 계시는데 엄지척. 그리고 여기 보면 구독 알람 신청이 있어요. 이거 누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박셀바이오, SM, KB금융 장중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KB금융 오늘 단타 치려고 들어가나? KB금융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으시고 보시고 여러분들의 주력 포트폴리오를 채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무료인데 왜 구독 알람 신청을 왜 안 하세요? 구독 알람 신청하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린열공 선생님. 어제는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께서 그냥 그 저 뭐죠? 뭐 이게 저 건강해지라고 건강 보조식품 카톡방에서 시켜주시고 또 콜드브루 커피 시켜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동제약 기준은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놨어요. 1,000만 주 정도 실리면서의 흐름이 나와야 변동성이 확장이 될 수 있다. 오늘 뭐 580만 주 우리나라 거래대금 4위긴 하지만 단기적인 추세 범위에 25일 이후에 변동성의 확장 속에 거래대금이 터져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거래대금이 형성되지 않으면 변동성의 확장을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주를 시간별로 꼭 놓고 보셔야 되고 지금 시간에서는 소폭의 약세로 끝났어요. 67,600원으로. 그러니까 내일 살짝 눌리고 움직일 수 있는데 수급이 프로그램이 이왕이면 좀 매수가 유입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기준 거래량 1,000만 주를 잡아드린 거예요. 내일 매수 이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안 터지면 못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 박셀바이오죠. 마지막 종목이 박셀바이오인데 박셀바이오 오늘 이제 그 장중에 차트를 올려드렸어요. 장중 기준에 이제 장악형도 형성이 됐었고 장중에 이제 이렇게 뭐 차트 다 잘라서 들여다보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이런 기준을 잡았단 말이에요. 개장 초에 거래가 좀 수반되네요. 들여다볼 수 있겠는데요라고. 그래서 이제 개장 초 요 월등한 시점에 여기서 매매 사인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끄러지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 여기서 이제 저점 대비 2% 등락 범위를 볼 수 있고 혹은 요 거래량 5만 주, 7만 주의 거래량을 싣고 움직이면은 따라붙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요 자락이에요. 그럼 기준점에 따라붙을 수 있다의 기준을 설정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요 고점까지 왔잖아요. 왔다고 해서 수익이 뭐 크게 납니까? 아니죠. 기준점을 잡아드리고 편입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면 요 정도의 거래량이면 오늘 2천억이 터질 수 있는 거래량이야. 그럼 이런 데서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따라붙을 수 있는 거 마지막 1분 봉에서도. 근데 그 다음 범위에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손절 범위 좀 명확히 지키자.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만약에 따라붙었다. 근데 이 고점에서 밀려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이 참 애매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또 두다 보면은 줄줄줄줄 밀려요. 그럼 최악의 경우는 이 작은 수익을 매매가 원활해져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거래가 왜 이러지? 급감하네? 그럼 정리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편입했더라도 뭐 일부 수수료 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변동성으로 놓고 본 종목이잖아요. 그럼 가지고 가시는 경우도 발생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자락에서 거래가 터질 때 여기서 들어가신 물량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손절 범위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더 위에서 샀다면 손절 범위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지막까지 왔을 때는 마지막까지 거래 죽어버렸죠. 그리고 오늘 400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2천억이 되는데 거래가 이제 고점 대비 밀려 내려오니까 이 고점을 뚫으러 가야 되는데 못 뚫으니까 거래가 둔화된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다면 종가에는 넘길 때 오버나잇 할 때 50% 미만만 가져간다. 어우 죄송합니다. 혹은 전량 정리하고 내일 또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전량 정리하고. 다만 오늘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일봉상으로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거래량도 뭐 5MA, 20MA 거래량은 일정 범위 수반시켜줬고 그리고 지금 계속 끼를 보여주려는 듯 움직임이 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평선 밀집됐습니다. 여기서 하면 대박이에요. 여기서 미리 사세요. 이거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얘가 만약에 하이닉스야. 그러면 가능해요. 여기서 편입해서 밀리더라도 펀더멘탈 대비 너무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얘는 뭐 볼 게 없어. 아까 이제 우리가 일동제약 봤지만 얘는 지금 6,900억짜리인데 더 심해요. 얘는 매출 보시면은 매출은 없어. 야, 난 참 적자에다가 매출도 없어. 일동제약이 그나마 낫다는 거죠. 그나마 50보 100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펀더멘탈적으로 보고 들어가요. 얘도 똑같이 공시나 이런 내용이 거의 없을걸요. 없어요. 지금 이쪽에 공시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아예. 근데 주가는 변동이 나와. 그게 심리죠. 심리. 이게요 오미크론 관련해서요 심리. 이동평균선 지지가 되고 참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가서 오버나잇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거래가 둔화되면은 몇십만 주 그러면은 전체가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은 안 돼요. 전체가 들여다보려면 그나마 최소 거래량 어떻게 이렇게 2천억 이상이 터져줄 때 개별 매매 기준에서도 1,000억 정도는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오버나잇을 자꾸 하시면 안 돼. 이런 종목은 낭패를 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돌발악자 나올지 몰라요.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터졌을 때만 박셀바이오도. 그래서 그 거래량의 기준은 500만 주로 400만 주가 아닌 500만 주로
월등히 2천억 이상이 터지는 모습이 나와줄 때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종목 5개를 드렸는데 내일 개장 전에 종목이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안랩을 좀 넣었다가 빼버렸는데 그거는 이제 거래 대금이 둔화돼 있어서 뺀 거고, 또 하이닉스, LG화학도 오늘 아침에 뺀 거고 내일 기준에서 빼놨어요. 그런데 하이닉스도 투권 들면 얼마까지 움직여요? 8%. LG화학 투권 들면 얼마? 9% 움직여요. 이번에 올해 들어서의 변동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내일 아침에 하이닉스나 LG화학으로도 바꿀 수도 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나머지 대한전선에 대해서 오늘 그 흐름, 그리고 SM, KB금융, 또 일동제약 다 교육을 한 번 더 해드릴 텐데, 여기까지 듣고 좀 이해가 되신다. 나도 내일 상한가 종목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상한가 종목 장중에라도 또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상상상 한번 가시고, 여기에 좋아요 엄지척 한 번씩 눌러주시고, 카톡방에도 좋아요 하트 좀 눌러주시고, 카톡방에 상상상, 유튜브방에도 뭐 상상상, 그렇게 해서 각 그 채팅방에 상상상 올라오는 방은 평상시에 잘 안 나누어 드렸던 도서 자료를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상상 했을 때 이제 라이브 방송, 우리 유료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상상상 올려주셨고, 그 다음에 VIP 방에서도 시윤알배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 6개의 무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6개의 무료 방송, 무료 카톡방이 있는데, 그 6개 중에서 상상상 영준 선생님 04번 방, 그리고 또 05번 방에 윤태환 선생님, 능동적이셔야 돼요. 2대1리 신규방에서 송전자 선생님, 남가영 선생님, 마감 그 2대1리 방에서 역시 건우 선생님, 그리고 VVIP방 놀부파파 선생님, 또 6번 방에 절제 선생님,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뭐 무료방도 전부 7번 방까지 다 상상상 올려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도서자료, 평상시 안 나눠드렸던 거, 캔들 이외의 도서자료, 그 부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교육 추가적으로 이어가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서는 캔들 도서 말고 요 도서인데, 챕터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동네 창피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하트 좀 눌러주시고, 시장 구조 이런 뭐 이렇게 다, 이게 이제 6파트로 나뉘어져서 형성이 돼 있으니까 요 도서 가지고만 계세요. 저거 공부한다고 수익 나지는 않습니다. 윤정두가 장중에 카톡방에서 올려드리는 거, 그거 기준으로 놓고 보시고,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 기준에서 좋은 수익들 잡아내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유료 회원님들은 무료 방송에 잘 접속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접속을 좀 하셔서 4월부터 해서는 이제 교육 방송을 좀 더 많이 진행할 건데, 그때 좀 더 수익을 내시면 더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중간 범위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종목군들이 이제 다시 교육 들어가기 전에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로 오십시오. 공식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결제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셔도 돼요. 뭐 전화를 일일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굳이 전화 안 하시고 메인 화면에 이 상품 있으면 누르시고, 요 기준에서 이제 결제하고 싶다. 그럼 결제 누르시면 이렇게 페이지 나오거든요. 이 페이지 나오면은 결제 누르시고 무통장 입금 누르시고, 만약에 이제 신용카드를 쓰실 분들만 전화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무통장 입금하시고 이제 이름 적어두시고 입금하시면 그게 결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홈페이지에서 다 결제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화번호를 오픈해 드리니까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자꾸 알려드리면 홈페이지 결제율이 월등히 높아요. 전화 통화하기 싫어하시고 귀찮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그렇게 해서 도서 자료 이제 지금 순차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순차적으로 속도가 조금 더디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다 올라가면은 이제 방마다 도서 자료 다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또 공부를 뭐 하려고 하셔. 윤정두가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고 카톡방에 영상 녹화 올라오면은 그것만 보셔도 되죠. 자, 나머지 부분들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장의 경우나 일본장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월봉의 저 캔들 위치를 보세요. 근데 이제 유럽하고 우리나라가 좀 많이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요때가 이제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요때가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012포인트일 때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06. 그리고 여기가 46. 그러면 이제 106에서 100이니까 거의 다 회복이 된 거죠. 독일 빼고 이제 일본이 여기가 50이었어요. 50 다 회복됐죠. 근데 이제 유독 독일하고 우리나라만 53.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월등히 더 많이 미끄러져 있는 상황이 되는데 국내 증시는 일단 어찌됐건 뭐 요 그 대선 앞두고 특히 1월달 요자락에서 대선 앞두고 1월달 요자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우크라이나 말고요. 우크라이나 말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에. 그래서 이제 대선 앞두고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7차례 연거포스 쏘고 뭐 그런 부분이 겹쳐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빨리 돼야 되는데 항상 설명드릴 때 정정불안이라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또 정책이 바뀌니까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런 불확실성이 일정 범위 내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서히 글로벌 시장에 연동돼서 알맞게 긍정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위로 빠르게 못 따라붙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시간대 기준에 미국장이나 유럽장이 좀 눌려 있잖아요. 그럼 우린 돌려진 게 없었잖아. 그래서 눌려짐이 나오더라도 조정폭은 제한적이다. 특히 이제 1월 이후에 1월 저점을 깨지 않은 거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보실까요? 미국에서도 1월 저점 다 깨고 내려갔어요. 일시적으로 깨고 내려갔지만 다 깨고 내려가서 어느 증시든 다 특히 이제 유럽은 초전박살이 났지. 1월 달까지는 안 밀렸다가 1월 말에 우크라이나가 터졌는데도 유럽은 멀쩡했다가 2월 중순에 원전 공격 나오고 나서부터 유럽은 크게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하루에 8.9%씩 반등을 내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놓고 보실 부분은 미국에서 1월 저점보다 얼마나 더 밀려요? 거의 안 밀렸어요. 근데 공포감만 무지하게 커진 거죠. 1월 저점 대비 돌린 다음에 되밀리면서 저점이 그렇게 크게 이탈이 안 됐는데 공포감만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됐다. 뭐 유럽이야 당연한 거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1월 저점을 일단 깨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시장이 다소 조정을 받더라도 글로벌 시장에 우리나라의 하반 경직성은 뛰어날 수 있다. 위로 이제 따라붙는 부분을 조금 빠르게 가파르게 움직여 줘야 된다. 결론은요. IT뿐이 없다니까. 지금 이제 너무 힘들게 IT가 여전히 이제 못 움직이고 있는데 아니에요. IT뿐이 없습니다. IT 이외에는 기준이 잡을 수가 없어요. IT입니다. IT.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기준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뭐 다 떠나서 오늘 기준에 대한전선인데 거래대금이 3위입니다. 3위. 일동제약이 4위고. 그리고 거래대금 많이 축소가 된 거예요 지금. 그죠? 일동제약 3월 25일 날 상한가 할 때에도
그때 거래대금이 1700만 주 터졌으니까 거의 1조. 거래대금 1조. 1위였죠, 1위. 예?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 나면 대한전선이 장 막판까지 이제 거래가 터지고 있다가 상한가 들어간 건데 그게 4,900분이 안 돼요. 거래대금 많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죽으면 먹을 게 없어집니다. 변동성이 안 나오죠. 어쨌든 현재 기준에서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건 뭐 예전 내용들 다 넘어가고 뭐 불기둥 마스터님 뭐 수익 범위까지 다 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31일 날 오늘 기준에서 100억 선반님 불기둥 마스터님 방에서 39% 수익 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 빨리빨리 넘겨버리고 이거는 이제 그 PDF 파일 드리니까 그 PDF 파일 참조하시고 PDF 파일을 좀 드려야 되겠네. 잠시만요. 여러분들께 지금 PDF 파일을 드려야 되는데 교육자료 부분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방송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다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SM 자료 뭐 이런 거. 그래서 PDF 파일을 SM PDF 파일, 그다음에 KB 금융 PDF 파일, 그다음에 오늘 방송 팍스하고 이데일리 방송 PDF 파일 다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거 시간 되실 때마다 차분히 보시고 방송 원고 내용 그대로니까 매집의 그 규모라든가 또 갭에 대한 기준, 캔들이 어떤 캔들이 형성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 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직원분이 피곤했는지 퇴근하면서 이데일리 자료 PDF 파일은 안 올려놓고 왔네요. 이데일리 PDF를 안 올려놨네. 그러면은 저게 제 쪽에 있을 테니까 잠시만요. PDF 파일 이데일리 방송 자료도 좀 보셔야 되니까 일단 저희 수정이 안 된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한 번 더 콘네더테일 강연에 KB금융, LG노텍, LG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신풍제약, 심택 쭉 있는데 SM, 일동제약 3월 25일 걸로 있네요. 일동제약이 오케이. 그리고 오늘 방송 원고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 방송 자료 또 종목별 자료 참조하시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안국문 선생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주린열공 선생님께서 9.54% 수익을 내시고 상한가 전량 매도했습니다. 중생 선생님께서는 12시 41분에 대한전선 상해 50% 매도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 질문이 나오냐면 우리는 상한가에서 전량 50% 이상 차익 실현한다. 25일 날 일동제약이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시초가가 마이너스 2.72%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0%까지 밀립니다. 62,600원까지. 상한가 가고 마이너스 2%대 출발하고 마이너스 10%까지 밀려요. 결론적으로 이제 뭐 상한가에도 30% 등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무조건의 강세가 아니라 변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상한가에서 50% 차익 실현하고 상한가 이탈되면은 고점 대비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스닥 플러스 반전이네요. 예. 당일 편입 물량의 50% 미만의 물량만 오버나잇 가능하다. 예? 상한가를 갔든 상한가를 못 갔든. 그리고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해서 2, 3% 밀리면 그러니까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상한가 이후에 다음날 마이너스 2%에서 돌렸단 말이에요. 양봉으로. 그러니까 고점 찍고 다시 되밀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어차피 방 안에 계시면 문자가 다 나가요. 그러니까 대한전선은
펀더멘탈적으로 들여다보는 종목은 아니었다. 그리고 뭐 뉴스 이런 내용이 있지만 저 내용은 어제 나온 내용이에요. 어제 다 알려져 있던 내용인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의미가 없고, 그리고 구리가 뭐 가격이 올라가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뭐 급등한다. 그것도 급등하니까 나온 얘기고, 결론적으로는 사실 뭐 뚜렷한 내용은 없어요. 수급이죠. 이제 거래 터지고 변동성이 확장되고. 2시 48분에 이제 올려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선배님들은 요 자락에서 과연 편입을 했을까? 편입이 가능했을까? 오늘 그 야간 방송할 때부터 교육해드리는 게 뭡니까? 거래량이 수반되고,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 나온 상태에 거래량 수반되면 신뢰도를 높이잖아요.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이면 따라 붙는다죠. 1640원 났죠? 이게 15%대까지입니다. 일주 이상짜리는 15%까지 따라 붙는다. 그럼 결론을 보자고요. 이 거래량이 솔직히 얘기해서 많은 건지 적은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저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어떻게 기준을 잡아? 1000만 주 터주면 많은 거야? 그냥 무조건? 1000만 주에 160억인데? 그래서 결론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2천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어떤 특정 종목이 변동성이 확장된다. 2천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까 일동제약 보여드렸고 조금 이따 또 일동제약 보겠지만은 2천억이 터졌느냐. 변동성 매매 기준입니다. 아니 뭐 LG노텍이나 이런 종목도 거래가 이제 터져줄 때 작년 10월 이후에 2천억 이상이 계속 터져주고 움직여요. 근데 예를 들면은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은 거래 대금이 안 나오거든. 주성엔지리는 2천억이 안 나와요. 최근에 좀 밀리긴 했지만 또 심택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나오는데 2천억 거래 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2천억의 거래 대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실 수 있는 변동성 매매. 그리고 100명이 계시면 사실은 7, 80명의 기준, 그러니까 7, 80% 이상은 변동성 매매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그 제 주변에 있는 전문가나 저희 연구원 출신이나 이런 정신 나간 친구들 중에 일부가 여러분들이 변동성 매매를 좋아하실 거다라고 착각을 해서 소형주 잡주를 드리고 그게 수습이 안 돼서 여러분들 계좌가 녹아나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게끔 하는. 근데 조금이라도 매매를 해보시고 그런 낭패를 당해보신 분들은 그런 매매를 하나요? 거의 안 해요, 사실은. 변동성 매매를 안 하고 내 소중한 자산이니까 이거 도박장 온 거 아니고 이 자금 한 방에 날리겠다 이렇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디더라도 연간 수익을 잡아주세요. 조금 더디더라도 반기 수익 잡아주세요. 조금 더디더라도 분기 수익 잡아주세요. 이게 실질적인 기준이에요. 가슴에 손 얹고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대부분 그럴걸요? 그래, 야, 나 상한가 안 잡아줘도 돼. 상한가 잡아주면 좋지. 근데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짜리, 3000억짜리 예? 아무리 교육이고 나발이고 그거 올려놓고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에휴, 그렇게 하면 뭐 빌딩을 몇 개 올렸게? 그잖아요. 진짜 조단위 업체에서 상한가 나오는 게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진짜 바이오주들 이외에는 바이오 쪽 뭐 오늘처럼 뭐 대한전선 이런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그래서 저도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는 사실 그 가장 섹시하고 변동성 매매 설명드리다 보면은 막 혹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변동성 매매가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개별 매매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하시고 그게 어려우시면은 어쩔 수 없어요. 유료방 가입하셔서 문자 받고 아니 공부를 뭐 하려고 하나 솔직히 이거 다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시장에 있는 내용 같아요. 이게 전부 윤정두의 35년 주식 노하우란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이런 걸 배우려고 증권사에서 비싼 돈 주고 1시간에 200 이상을 주고 윤정두를 1시간 부르나? 10시간 패키지 상품으로. 그럼 2천만 원 받고 윤정두가 가서 와, 나 2천만 원 벌었다 그러나? 응? 한 달 월 회비가 550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내용으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키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이 내용은 윤정두 거고 윤정두의 35년 노하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서 매매를 하시면 가장 좋고 이거를 연세 드신 분들 또 내 자영업 하신 분들 이거 언제 배워? 그리고 아니 막말로 시장에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야 돼? 매달려 계실 수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내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문자 받으세요. 응?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시고 그러면 이제 장중에 같이 잡아요. 지금 설명은 이제 개별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철저히 배우시고 대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
전선의 경우도 2천억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오늘 2천억 터질까? 이렇게. 윤정두가 그러는데 2천억 이상짜리만 몰아들아. 그게 옳아요. 응?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차분차분 아까 올려드린 동영상 교육교재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2천억의 기준을 잡고 장 끝났을 때 2천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장 끝나고 2천억이 확인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장 중에 2천억의 10% 얼마? 200억, 400억, 600억이 터지고 양봉이면. 이게 신뢰도가 안 가면 여러분과 나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대한 전선도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너무 아까워요. 10시, 11시에 다른 거 교육하고 있었거든. 그래 저는 못 봤어 솔직히. 그런데 우리 중생 선생님이나 주린열공 선생님께서는 매매를 하신 거죠. 왜? 배운 대로. 와, 거래가 순간적으로 팍 터져. 그래가 최상위의 거래대금으로 올라와.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 일동제약이 어떤 내용이 있어서 상한가 가나?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게 매수가 막 겹쳐지고 몰리다 보니까 간 건데, 그럼 결론적으로 그 거래량 속에 따라붙을 수 있는 그 기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대한전선은 10시에서 11시 넘어갈 때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10시부터 터진 거예요. 10시부터 터진 거야. 10시까지 30%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30%가 안 나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2천억에 30%니까 600억의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10시부터 11시에 다 터져. 그러면 10시에서 11시까지면 몇 프로? 35% 잡아주면 되겠죠. 12시가 40%니까. 그러면 2천억에 35%면은요. 700억이야. 그것도 윤정두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왜? 오늘 거래대금 22가 그러니까 거래대금 2천억 넘기면 오늘 9위예요. 9위. 거래대금 2천억 넘긴 게 오늘 22가 아니라 9위인가 그럴 거예요. 9위. 볼까요? 거래대금 2천억 넘긴 종목이 몇 개 없어. 9위야 9위. 시공테크까지가 2천억 넘긴 거야. 이렇게. 나머지는 2천억이 안 돼요. 얼마나 윤정두가 보수적으로 얘기해. 예를 들면은 1200억만 돼도 20위 안에 들어오잖아. 2400개 종목에 20위 안에 들어온 종목, 이러한 종목에서 변동성 매매를 하는데 그나마도 이런 소형주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소형주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형주는. 그나마 얘는 5천억이라도 되지. 많이 올라와서. 어찌됐건 보수적으로 잡으면 뭐 1,500억도 공격적으로 잡으면 1,500억도 될 수 있는데 일단은 2천억을 잡았을 때 기준을 보자는 거예요. 여기가 2천억이 터졌는지 보시죠. 2천억 그리고 11시까지 기준에서 700억이 터졌는지 11시까지 기준에 700억 그리고 양봉이냐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얼마요? 최대 15%까지. 장중에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와. 얘가 시가총액이 10위는 아니잖아요. 5위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5위 안으로 치고 들어와. 그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최대 15%까지도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다 오른 거로. 아니 상한가를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종목군들? 일동제약 그냥 한 3% 먹으려고 이렇게 들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막 7% 10%씩 밀린 이런 종목에 결론적으로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매매가 원활하실 경우 그럴 경우는 하시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윤정두가 상황 봐서 이거는 직장 다니신 분들이 지금 순간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크게 부담 없겠다. 추세는 강화로 연출되겠다. 그러면 문자가 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 문자를 못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일동제약은 문자 나가요. 대한전선도 오늘 봤으면 문자 나갔을 거예요.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00억 기준인데 그거는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조금 공격적으로 잡으면은 750억이 아니라 그 이하. 그러면 1,500원이라고 기준 잡으면 여기가 1,500원 정도 되거든요. 1,500원 기준 잡고 700억이면 얼마예요? 5천만 주 미만에 5천만 주 미만. 5천만 주 미만. 근데 이게 지금 줄거놓은 이 검은 색깔 선이 이게 1,500만 주입니다. 그럼 여기서 벌써 1,500만 주. 여기서는요. 한 7, 800만 주 되니까 2천만 주 이상이죠. 거기에 이만큼이면 얼마? 3천만 주. 여기가 벌써 4,500만 주야. 벌써 여기서 그러면 다 들여다보고 잡아갈 수 있다는 거. 이 10분 먹습니다. 10분. 1분, 5분이 아니라 10분. 10분, 20분, 30분, 40분 이 내에 다 들여다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 여기까지. 그죠? 1,650원이 15%니까. 이해되세요? 그게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끌어올려주면은 이동평균선이 상향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거래량 터지고 일본 기준의 양봉이냐의 기준, 꼬리가 제한적인 양봉이냐. 그러면 시초가가 예를 들어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시초가가 요 시초가에서부터 요 시초가에서부터 양봉이 이따만큼 나왔다가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나왔어. 꼬리가 일부 달렸어. 어디까지? 여기까지. 꼬리가 요만큼 달렸어. 그까짓 거 해봐야. 그리고 여전히 이따만한 양봉이야. 저 눌리고 돌릴 때 거래가 수반되면서 돌리는데 이거 편입해요 안 해요? 아니 그냥 지금 잠깐 배웠다고 치더라도 이거 편입해요 안 해요? 여기서 편입이지. 왜 편입이 안 돼? 여기서는요. 들여다보셨다면 당연히 편입이죠. 다른 일 하느라고 못 보셨다? 그럼 윤정두가 문자를 쐈겠지. 응? 그잖아요. 다른 일을 하시다가 못 봤어. 본업을 하시다가 못 봤어. 그럼 윤정두가 문자를 쏘면 그때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셨어. 와, 대한전선 움직여요. 응? 움직여요. 대한전선 상한가에 50% 차익 실현 하나요? 뻔히 아시면서 왜 교육 다 해드렸는데. 대한전선 전량 매도했습니다. 상한가인데 왜 전량 매도하셨겠어요? 다음날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상한가에 차익 실현한다. 응? 이런 기준점. 자, 대한전선이 상한가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여기서 편입이 됐다 안 됐다. 배운 그대로. 2천억.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2천억이면 오늘 거래대금 9위예요. 1,000억만 기준 잡으면 얼마 그러면? 1,000억의 기준 잡으면 20이 조금 밑에 있겠죠. 그럼 1,000억의 기준이면은 1,500원짜리 1,000억이면은 얼마야? 얼마 터져야 돼? 1,500원짜리 1,000억이면은 1,500원짜리 1,000억에서 깜짝 놀랐네. 1,000억에서 35% 터지면 되죠. 11시까지니까. 그럼 35%면 1,000억에서 35%면 얼마야? 350만 주죠. 3,500만 주. 3,500만 주는요. 여기서 이미 터진 거야. 3,500만 주는. 이게 2천만 주, 3천만 주, 3,500만 주는 여기서 다 터진 거야. 요 자락에서 11시 되기도 전에 3,500만 주. 그럼 1,550원에 왜 못 사고 1,600원에 왜 못 사고 1,650원에 왜 못 샀냐 이거지. 그잖아요. 대금 거래량 그대로. 내일은 2억 주라 그랬어요. 그럼 2억 주에 똑같아요. 2억 주의 기준에 2억 주의 기준에 개장 초부터 내일은 거래가 터지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게 10분 봉이라고 치니까 요 하나에 만약에 봉 하나에 얼마 거래가 2천만 주 터질 거 9시 분 10%니까 2천만 주 터져 안 터져? 터집니다. 무조건 터집니다. 내일 2천만 주 9시 10분까지 무조건 터져요. 다만 그게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달라지는 거지. 9시 반까지는요. 9시 반까지는 20% 4천만 주에 무조건 터집니다. 10시까지는요. 6천만 주 무조건 터져요. 농담이 아니라 무조건 터져요. 터지는데 그게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또 양봉이어도 꼬리가 달리느냐에 따라서 편입 여부가 결정이 돼요. 편입할 수 있다. 그럼 윤정도 문자를 쏘지. 그리고 나서 이만큼 올라가면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거야. 장중에. 자 있잖아요. 대한전선이 말입니다.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저래 요래 그 흐름을 기준 잡아서 볼까요? 그 흐름 기준 잡아서 보면은 일동제약 보시면 되죠. 일동제약 25일자의 기준 보겠습니다. 공지사항에서 공지사항에 일동제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SM 있고 KB금융이 있고 일동제약 25일자 장중 2시 16분이네. 25일자 2시 16분 이전 게 있을 텐데 있을 텐데 왜 이걸 올려놨지? 잠깐만요. 보시죠 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PDF 파일 올려드렸는데 일동제약의 3월 30일자 여기 문자가 아마 있을 거예요. 3월 25일 10시 2분에 벌써 55,500원 또 12시 49분에 64,000원 그리고 2시 31분에 67,700원 이렇게 해서 3월 25일 날 문자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 이거 작업도 다 해놨는데 내일 이제 우리 직원분들 오면 내가 확 그냥 막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아주 그냥. 이거 이거 점검을 안 해놨더니 오늘 저 기준에 저렇게 해놨네. 자, 문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있다 뭐 어차피 일동작을 보긴 볼 텐데 문자를 보셔야죠. 그게 좀 제대로 다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일동제약 그 2시 16분 거 한번 보시고 이게 그 이전 내용이 있긴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장중에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추세 교육 잡아드리고 이래저래 교육 잡아드리고 이걸 왜 편입을 못했습니까부터 해서 전부 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되고 장중에 라이브 방송에서 동영상을 저렇게 녹화해서 올려드린 이후에 흐름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보실 수 있는 기준이 잡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3월 25일 이전에 3월 23일에도 매수인 나갔어요. 그 문자 내역을 이 녀석들이 왜 안 넣냐 이거지. 제가 그걸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3월 23일에 우리가 일동제약의 편입의 기준에 문자가 나간 게 있고요. 그게 아마 저기에도 잡혀 있을 텐데 저기 있네. 23일. 아까 거 이제 5일 거는 25일 건 보셨고 23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동제약 아주 혼내줘야 되겠는데 이거 23일 날 이렇게 돼 있죠. 얼마요? 51,800원 53,000원 11시 8분 12시 1분 단기 5%씩 5% 들어가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3% 들어가고 추가 2%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51,000원 이탈 시 손절 범위를 설정을 했는데 살짝 이탈이 됐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편입의 기준 유지의 기준 그 다음에 24일 날 역시 마찬가지. 그러고 나서 이제 25일 날의 기준 장중에 올려드린 내용의 기준. 결론적으로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톡에 들어가 계시면 어떻게 돼요? 저런 기준점들을 다 들여다 보실 수 있는 거죠. 노란톡에서 동영상 올려드리고 또 문자 보내드리고 문자 받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기준점 잡으시고 뭘 못하겠어요. 뭘. 결론적으로 이거 지금 잠시만요. 내일 제가 이거 기억을 해놨다가 이 뭐라고 하긴 해야 되는데 3월 25일 날 오후 10시 48분에 3월 28일 날 25일 날 오후 10시 48분에 글을 새로 넣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수정을 해서 넣어버렸네. 그렇게 해서 25일자의 일동제약 상한가 내용의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잘려서 없어져 버렸네. 글을 새로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를. 공지사항에 보시면 이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25일자에 이거 야간 근무자가 10시 48분에 긁는 사람이 글 바꿔버린 거지 뭐. 근데 10시 48분에 일동제약이 25일날 상한가인데 저걸 왜 바꿨을까요? 나 이해를 못하겠네. 내일 그거 혼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자 어찌됐건 2시 16분의 동영상이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이 되고 기준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23일이나 24일 기준에서의 동영상도 똑같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23일 11시 기준에 한번 볼까요? 일동제약 11시 기준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장중에 이제 녹화를 다 해드렸겠죠. 일동제약 이게 얼마였어요? 이게 53,000원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일동제약의 캔들이 월봉이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상한가 가면서 한 방에 바뀝니다. 한 방에. 결론적으로 이제 일동제약 뒷부분에 보긴 볼 텐데 먼저 이제 일동제약 그 월봉 보시면은 조금 전에 음봉의 망치형이잖아요. 월봉. 음봉의 망치형이었잖아요. 음봉의 망치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기준이 요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요 기준. 요 음봉의
이런 망치형의 기준. 그럼 주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가가 5만 원 여기. 그래서 5만 1,000원, 5만 2,000원, 5만 3,000원에 망치형의 기준에서 또 설정 범위를 잡고 편입을 잡은 거고 그게 75,400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 거래량 요 기준만 잘 배우셔도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장중에 다 따라잡을 수 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근데 장중에 매매가 원활치 않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문자 사인 받으셔야죠. 문자 사인 받으셔서 수익 범위 잡아내셔야죠. 여러분들 선배분들 교육 후기 부분이고 PDF 파일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일동제약 봅니다. 빠르게 넘길게요. 일동제약 보시면은 2월 3일 상한가, 2월 7일 상한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중 기준 상한가예요. 얘도 장중 기준 상한가. 얘는 장중에도 이제 100원이 모자른 상한가. 그리고 3월 25일 날 금요일 날 여기가 목요일이죠. 금요일인데 이거 잘못돼 있고 금요일 날 상한가. 그리고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 이거 빨리빨리 넘기고. 중요한 부분은 거래대금이 계속 이제 실려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거래대금이. 근데 2월 3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상한가 들어갔을 때 이때도 주린율 공선생님께서 11.78% 수익을 올려주셨단 말이죠. 오른쪽에 잘 보시면. 그리고 2월 7일은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이미 일동제약을 올려드렸어요. 2월 7일. 그러니까 오늘 올려드린 그 내용이 내일 기준에서 이렇게 일동제약처럼 상한가 종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린율 공선님 여기서도 또 수익 범위. 문나님 일동 VI. 권민정 선생님 일동제약 수익 감사합니다. 이날 상한가야. 이날. 그러고 나서 2월 25일 기준 일동제약 감사합니다. 이걸 왜 놓치시냐 이거죠. 이런 거를. 그리고 23일 야간 교육할 때 24일 날 공약주로 일동제약. 이게 얼마요? 5만 3,000원, 5만 1,000원, 5만 3,000원 뭐 이럴 때. 그게 얼마? 75,400원. 3월 24일 날 개장 전, 또 3월 25일 날 개장 전.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드려도 저 상한가를 못 잡아내신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계속 뭐예요? SK 하이닉스, LG 화학이 무조건 탑으로 이렇게 잡혀 있을 때예요. 그럼 2,400개 종목에서 실질적으로 한 두세 종목 올려드릴 때입니다. 그런데 그 두세 종목 올려드리는 거에서 상한가가 나와.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못 잡아내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합류하시는 방법뿐이. 응? 다른 데 가니까 그냥 이거 매수하라 그러던데 그럼 거기 가세요. 거기 가서 뭐 수익이 안 나니까 오신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직원 출신, 뭐 연구원 출신, 또 뭐 전문가랍시고 방송 나와서 뭐 대도 않는 시가총액 뭐 몇백억짜리,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거래대금도 터지지도 않았는데 상한가 갔죠. 이거 우리가 매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왕이면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이렇게 2월 달만 상한가 3번, 3월 달에 상한가 1번 하고 또 어제 22% 변동성 이런 종목에서 대한전선처럼 거래량 기준만 제대로 파악하시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이게 23일 날 11시 9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녹화한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린 거예요. 아까 잠깐 화면 보여드렸다. 53,100원에 편입의 기준 설정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드렸다. 그걸 그대로 노란톡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야간 방송에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야간 방송에. 그리고 25일 날 12시 47분에 이제 현재가 64,000원, 목표 주가 7만 원으로 상향. 이 날이 얼마? 75,400원까지 간 날이에요. 2시 16분에 또 전략 73,000원까지 상향. 그러고 나서 추세 교육 해드리고 추세 교육 자료 받고자 하시는 분 계시면은 추 한번 갑시다. 지금 벌써 이제 12시를 넘겼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남아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추. 그래서 추세 교육 요 자료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교육 자료 뭐 하나라도 더 받으셔야죠. 무료인데. 추세성 교육 자료 동영상까지 캡처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추. 그래서 우리 그 VVIP 방은 유료 방은 안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유료 고객분들 주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무료 방은 자료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무료방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추추추. 벌써 이제 시간이 좀 되고 하니까 체력이 많이 좀 딸리시는 것 같아요. 응? 출석 체크도 이제 좀 잘 못하시고 힘겨워하시고. 추추추추. 그래서 2대1 방 송선자 선생님 추추추추. 그리고 VIP 방 추추추추. 또 6번째 방 추추추추. 추세 교육에 대한 자료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공짜로 지금 막 드린다는데, 동영상까지 드린다는데. 예? 마감방 총 6개 무료 방송이 있어요. 무료 카톡방이. 불기둥 연구원님이 넣으신 거는 반칙 빼버리고, 그래도 여기도 넣어드릴까요? 오케이. 그렇죠. 추추추추. 추세교육 저 자료에 대해서 저 어디서 구하기 힘든 자료예요. 유료방은 뺄게요. 아이고 왜 한 장씩까지? 오케이. 오케이. 추추추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추세 교육에 대한 부분도 여기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공지사항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추가적으로 올려드렸었는데, 추세 분석 필살기 여기도 있고, 다른 데 또 있나? 추세 교육 필살기, 추세. 여기도 있네요. 추세선 교육. 그렇게 해서 이 동영상까지 보셔야죠. 그러니까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사실상 많은 게 있어요. 누가 이렇게 계속 나눠줘. 그죠? 그래서 추세 교육 부분에 PDF 파일로 드릴게요. 유료방은. 그리고 PDF 파일이 지금 다른 쪽에는 낱장 파일만 가고 이게 안 올라간 것 같은데 다 올려드릴게요. 됐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 추세 범위의 교육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것도 9시간짜리 교육, 110만 원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유료로 다 받으신 교육에 그걸 압축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추세 부분까지 일동제약을 설정을 해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진행이 된 건데, 결론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 뭐 쭉 지나가서 여기 보면 이제 75,400원 고점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 원래 1.5% 3%인데 변동이 심해서 벌써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1.5% 3%의 차익 실현을 하신 상태고, 그리고 웹에 계신 분들은 이제 문자 발송할 때 벌써 출렁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3에서 5%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그럼 대략 한 7만 2, 3천 원대 평균 차익 실현을 하시게 된 거죠. 자, 요 일동제약의 경우에 이제 요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거래가 터지고, 이제 기술적으로만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얘는 펀더멘탈이 안 되니까. 거래가 터지고 장악형이 떠주고, 그 다음 꼬리가 달리면서 거래가 둔화된 거죠. 그럼 꼬리 달릴 때 전량 차익 실현이 되죠.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나서 변형 세표령이 뜹니다. 이 장악형에 대해서 이제 그 캔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거 변형 세표령이 떠요. 이 변형 세표령에 25일날 상한가 가면서 이게 이렇게 커진 거예요. 22일, 23일날 요만했던 게. 여기 맨 처음에 세표령의 기준 여기 요 공간이 요 라인 요 공간 딱 들어가는 그 공간이 얼마? 38,000원. 그리고 얘를 꼬리를 전부 양봉으로 감싸 안았다. 양봉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음봉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요 라인을 넘기는 구간이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 꼬리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요만큼이거든요. 요 절반 넘길 때 이게 4만 한 2, 3천 원 됩니다. 3만 8천 원이냐 4만 2, 3천 원이냐. 캔들만 제대로 보시고, 캔들에서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래량 거래되면 터져야 돼요. 장악형의 기준에 거래가 없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또 샛별형 이걸 설명을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 샛별형의 기준에서도 거래가 수반되어 있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치고 들어올 거예요. 저렇게. 저게 5만 1,000원대. 근데 이게
12시 44분 보이세요? 장중에 라이브 방송에서 12시 44분에 녹화하면서 자른 차트를 여러분들께 보이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놓쳤다고 칩시다. 야, 다 오른 걸 왜 주냐라고 해서 이게 주봉이잖아요. 2월 3일, 2월 7일 상한가 갔을 때 이걸 놓쳤다라고 친다면 여기도 놓쳤다라고 친다면 그럼 이번 상승 장악 확인형은 왜 놓쳤냐 이거예요. 그럼 오늘 기준에서 말씀드릴 때에도 1000만주의 기준점 보시자 그랬죠. 그것도 잘 놓고 보시라. 월봉 기준에서는 얘를 뭘로 잡아놨어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이 초록색 공간을 갭에 대한 목표주가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 갭에 대한 설명 아까 방송에서 해드렸고, 그럼 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다시 볼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아까 화면하고 잘 보세요. 아까 화면하고 자, 아까 보시면 갭의 기준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릴 때가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를. 그게 다 도달이 되고 넘친 겁니다. 다시 보실래요? 이 자락을. 자, 보이세요? 파란색 음봉 떠 있고 그 다음 달이잖아요. 이게 2월이거든. 저 크기만큼 양봉이 올라올까? 12월 달에 이 양봉이거든요. 이게 12월 달 양봉. 저 크기보다 택도 안 되죠. 절반도 안 되죠. 저게 어떻게 됐다?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해드리고 이 방송에서 해드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은 넘기죠. 요 양봉 크기의 절반뿐이 안 돼 있을 때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건데 월등히. 그러고 나서 요거 요것도 일주월봉으로 보시면은 저 망치의 기준 어디 있어요? 여기 3월 17일 망치로 돌리고 있을 때, 3월 24일 망치로 돌리고 있을 때 이거 돌립니다 라고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이거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거래량만 터지면 됩니다. 거래량 터지는 날만 들여다보고 계세요. 어우, 상승장악 확인형 뜨고 있네요. 결론은요, 이 망치의 흐름이 3월 25일 날 한 방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한 방에 요 자락에서 53,000원 그런 라인에서 51,000원, 53,000원. 그러니까 거래량 교육, 캔들 교육을 스스로 장중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스스로 하셔야 되고 배우셔야 되고, 장중 매매가 원활치 않은 분들은 욕심내지 마세요. 이거 배워서 하버드 대학 갈 거야? 아니잖아요. 어떻게 문자 받으세요. 그냥 편하게. 농담이 아니라. 주봉상, 월봉상 캔들 다 놓치고, 거래량, 거래대금 장중에 다 놓치고, 대한전선 여러분들 선배분들 상한가 잡을 때 다 놓치고, 나는 지금 일하고 있었어요. 그럼 문자 받으시면 되지. 문자의 기준은 다시 설명드립니다. 문자와 카톡방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해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넘어오십시오. 넘어오셔서 지금 시간이라도 절실한 건 여러분들이잖아요. 내일 아침에 나도 문자 받고 일동제약 문자 받을 상한가 한번 잡자. 23일 날 53,000원에 문자 받고 25일 날 또 문자 받아서 상한가 75,400원? 53,000원부터 75,400원 얼마야? 40%? 23일 날 그럼 샀으면은 이틀 만에 40%? 응? 그렇게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나 매매 포트만 잡아주세요. 나 변동성 매매 힘들어요. 주력주 잡아주세요. KB금융 같은 종목 잡아주세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전화하시고 저희들을 괴롭히셔야죠. 그렇게 해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 대한전선과 일동제약을 설명을 드렸다면은 실질 포트폴리오는 뭐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SM 스윙 그리고 KB금융 주력. SM의 기준은 빨리 넘깁니다. 오늘 방송에서 못 보여드렸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기준에서도 또 우리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월봉 기준에 이제 상승 형태 확인형이 확정이 되고 4월 달로 이제 넘어갑니다. 거래만 수반되면 돼요. 거래 대금은 월등합니다. 추세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저 기준을 놓고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변형 상승 형태 확인형인데 다 좋아. 거래 대금도 좋아. 수급입니다. 이 수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YG엔터나 JYP, SM 세 종목 다 20% 수준의 매집이 돼 있어요. 얘는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매집 설정 범위를 작년 5월부터 보시면 작년 5월 7일부터 해서 그때는 외국인 위주로 샀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관이 물량을 손바뀜으로 대부분을 다 받아가요. 그래서 평균 단가 굉장히 높아지죠. 21% 매집을 했어요. 평균 단가 63,000원에 약 3천억 이상을. 1차 목표 주가 95,000원, 2차 13만 원.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놓고 볼 때 1월 말부터 해서 6.56%를 또 매집을 했습니다. 72,800원 평균 단가. 1차 얼마? 95,000원, 2차 11만 원. 저 기준의 매집을 놓고 보시고 저 흐름을 비오프닝 관련해서 매집이 돼 있는 인정해주는 쪽을 기준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항공주가 됐든 여행주가 됐든 엔터주가 됐든. 근데 엔터주의 누적 수급이 20% 수준씩.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짓눌리고 돌릴 때 이 흐름에서 손바뀜이 JP모건 지분 신고했었죠. 5%. CS 지분 신고했었죠. 5%. 전부 다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 빠져나갈 때 누가 샀냐? 전부 기관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 기준점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KB금융입니다. 얘도 빨리 넘깁니다. 실적은 뭐 상상을 초월해요. 세 가지만 놓고 봅니다. 금융지주사는. 예?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가 기업 대출금리, 기업의 대출이 증가한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두 번째가 뭡니까? 채권 수익률이 증가한다. 세 번째가 예대마진이에요.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오늘 차트에서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쭉 보시면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뭐 상승장악 확인형, 누적 수급 뭐 이런 부분이 되잖아요. 지금 수급도 유통 물량이 거의 제한적인 상태의 KB금융을 외국인들 위주에서 4.6% 정도 잡아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금융지주사들의 흐름은 신한지주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죠. 이게 그 당시에 시장 주도주예요. 2배. 시장 상승률 2배. 시장 상승률 2배. 그리고 변동성이 확장되고 유동성이 확장된 2015년 이후의 기준에서는 KB금융이 시장 상승률의 몇 배? 3배. 거의 4배 가까이. 그죠? 그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되돌려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욕구를 줄 수 있는 월봉 없어요. 전월 대비해서 급격히 조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리시세요. 채권 수익률 당연히 채권 수익률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융지주사 그 다음이 보험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 어떻게 하다 우연찮게 봤는데 몇 달 됐죠. 긴축 얘기 나오고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그럴 때 보험주가 막 변동이 커질 때가 있었어요. 아마 작년 4분기인가 될 거예요. 그럴 때 방송 나오는 꼬맹이가 아나운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 때문에 저 보험주가 올라간다 그랬죠? 예, 보험주가 금리 인상 때문에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말을 못해. 얼굴 시뻘개져갖고 말을 못해. 아, 왜 올라가? 금리 인상하는데 보험주가 왜 올라가요? 말을 못해. 채권을 많이 갖고 있어서. 채권 수익률에 대한 수익 개선폭. 아주 간단한 건데 그 자체를 모르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금리 인상 그러면 예대마진. 금리 인상 그러면 뭐 금융지주사 움직일까? 금융지주사 움직임 한번 보실래요? 네, 이거를 미처 못 보여드렸는데 KB금융의 월봉을 안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2016년만 잘라서 보여드리고 넓게 보시자는 거지. 넓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KB금융 같은 경우에 요 기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때 한번 빼고는 차익 실현을 할 만한 자리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12월에 인상을 하고 불확실성이 있고 시장도 이때 밀렸을 때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2018년까지 금리 인상을 했죠. 근데 이제 중간에 정점 논의가 있었고 이제 뭐 여러 얘기 어찌됐건 요 기준 이때 깨질 때는 뭐 얘만 깨진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무너진 거고 요 흐름 범위가 여기는 이제 자연스러운 가격 반발력의 기준인 거고요. 본격적인 흐름이 나와야죠. 요 고점 라인은 당연히 넘긴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캔들의 몸통이 이렇게 붙어있고 아래 위 꼬리가 달려있을 때 우리가 삼선 전환도를 배우셨잖아요. 변동성은요. 위든 아래든 굉장히 세게 나온다. 그런데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기는 누적 수급 범위의 흐름도 만만치가 않고 금리 인상이 이제는 시작이 됐고 메이저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데 어느 방향이겠어? 윗방향이죠. 얘를 장악형으로 볼 거냐? 아니야. 일단 망치형으로 보세요. 장악형으로 본다면 요 기준의 윗꼬리 부분을 몸통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감싸 안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망치형으로 보시고 편입 구간은 여기까지도 편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추세 부분, 추이 부분이 월등해지면 더 긍정적으로. 거래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띠용. 이게 뭐냐면 월봉 기준에 여기를 넘긴 게 역대 몇 번째? 네 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공통적으로. 거래량이 되게 못 미치는 것 같죠. 하나도. 근데 거래대금으로는 어때요?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으로 봅니다. 하나, 둘, 셋. 그러고 나서 네 번째잖아요. 거래대금이. 응? 거래량으로 따지면 뭐 택도 없는데. 그래서 거래대금 보는 겁니다. 밑에 있을 때 이 거래량과 주가가 여기 있을 때 거래대금은 당연히 차이가 나죠. 거래대금 수반되고 움직입니다. 거래량 없이 움직이는데 아니야. 그래서 5MA, 20MA 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은 우리는 1등이다. 1111 한번 갑시다. 우리는 1등이다. 1111. 나 내일도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상한가 종목 하나 주세요. 1111. 대한전선도 보니까 결국은 살 수 있었구나. 일동제약도 보니까 저걸 내가 왜 못 샀을까? 아, 내가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구나. 그럼 교육 받으면 저걸 살 수 있느냐? 에이, 뻥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문자 받고 사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문자 받고 사는 방법이 가장 쉬운 거지. 1111. 응? 1111. 저도 힘들지만은 여러분들도 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는데 끝마무리 잘 하셔야지. 1111. 금요일 날도 대박 종목 하나 주세요. 1111.